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라떼라디오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1960년대, 70년대를 기억하십니까? 보릿고개라는 말이 지긋지긋했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말이 구호가 아니라 처절한 외침이었던 시절. 그때 우리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아침을 먹고 부산에서 점심을 먹는 꿈. 지금 젊은이들은 KTX 타면 되지 하겠지만 당시에는 그야말로 허황된 꿈 같은 이야기였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꼬박 15시간이 넘게 걸렸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미친 짓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국내에서는 부자들 놀이터 만드냐며 격렬하게 반대했던 거대한 사업. 바로 대한민국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도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난이라는 숙명을 끊어내기 위해 맨주먹으로 불가능에 도전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위대한 도전기. 지금부터 저와 함께 흙먼지 날리던 그 시절 공사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일부 고속도로. 그게 뭔데? 꿈의 시작.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 고속도로라는 개념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교통의 중심은 단연 철도였고 자동차는 부잣집 사장님들이나 타는 비싼 사치품이었으니까요. 1인당 국민소득 142달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우리에게 고속도로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당시 한미합동조사위원회 같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향후 수십 년간 한국에 고속도로 따위는 필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죠. 1964년 서독을 방문했을 때 끝없이 뻗어있는 아우토반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라의 산업이 발전하려면 물자가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 저것이 바로 나라의 혈관이다. 귀국한 그는 곧바로 국내 건설 전문가들을 청와대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 중에는 훗날 현대건설의 신화를 쓴 젊은 정주영 회장도 있었죠. 박 대통령은 직접 지도를 펼쳐놓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굵은 선을 쭉 그으며 말했습니다. 이 길을 뚫어봅시다. 하지만 반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며 기술은 어디서 가져올 것이며 무엇보다 차가 몇 대나 다닌다고 그런 길을 만드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야당의 김대중, 김용삼 의원 같은 분들은 국회에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은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이 굶어 죽을 판인데 그 돈으로 길 닦을 때요. 철도가 멀쩡히 다니는 곳에 왜 또 길을 냅니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 강릉, 포항 목포를 먼저 뚫어야 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아일보는 심각한 주택난 하나 해결 못하면서 어떻게 4년 만에 이런 방대한 사업을 완성한다는 건가라며 이용만 앞선 계획이라고 비판했죠. 그야말로 사방이 반대하는 목소리뿐이었습니다.
2부. 우리가 직접 길을 만들면 되지. 맨주먹의 도전. 재원 마련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세계은행 총재는 개발도상국이 고속도로에 돈 쓰는 건 낭비라며 차관 제공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고육지책은 유류세를 대폭 인상하고 대일청구권 자금 일부를 끌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와 과거의 아픔을 담보로 시작된 공사였던 셈이죠. 1968년 12월 마침내 서울 수원 구간을 시작으로 역사적인 대공사의 막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공사에 참여한 16개 건설사 중 도로공사 경험이 있는 곳은 현대건설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장비라고는 미군 부대에서 쓰던 낡은 불도저 몇 대와 덤프트럭이 전부였습니다. 어지간한 작업은 전부 우리 아버지들이 삽과 곡괭이, 지게를 지고 해내야 했습니다. 그 시절 대한뉴스 영상을 보면 흙먼지 속에서 우통을 벗어젖힌 채 땀 흘리는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온몸으로 일궈낸 주역들이었죠. 공사 기간을 단축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희생자만 77명.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동맥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겁니다. 가장 큰 난관은 충북 옥천의 당제터널, 지금의 옥천터널 구간이었습니다. 땅을 파기만 하면 흙이 무너져 내리는 최악의 구간이었죠. 낙반 사고로 인부들이 목숨을 잃자 겁에 질린 인부들이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때 정주영 회장이 결단을 내립니다. 공사비를 몇 배를 더 쓰더라도 가장 빨리 굳고 가장 튼튼한 시멘트를 투입해라. 인부도 3배로 늘려라. 결국 적자를 감수하고 밀어붙인 끝에 개통 예정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기적처럼 터널을 뚫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봐, 해봐 라는 그의 말이 결코 허풍이 아니었음을 증명한 순간이었죠. 삼부 국토의 대동맥 마침내 열리다. 변화의 시작. 1970년 7월 7일 공사 시작 2년 5개월 만에 428km라는 경부고속도로가 마침내 완전 개통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준공된 도로 위에 막걸리를 뿌리며 감격하던 모습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술로 만들었다는 자부심에 온 국민이 가슴 벅찼던 순간이었죠. 개통 초기에는 텅텅 빈 도로에 돈만 낭비했다. 와우 아파트를 눕혀놓은 것 같다는 비아냥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자가용이 워낙 귀해서 고속도로에는 주로 고속버스와 트럭들만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버스와 트럭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서울에서 15시간 걸리던 부산까지 5시간 만에 주파하게 되면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였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의 새벽에 도착한 싱싱한 부산 고등어가 올라오고 울산과 구미공단에서 생산된 공산품이 부산항을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고속버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자유로워졌고, 주도권에는 분당, 판교, 동탄 같은 신도시들이 고속도로를 따라 포도송이처럼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역시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히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만든 이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물자와 정보를 실어 나르며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힘차게 돌리는 대동맥 그 자체였던 겁니다. 사부 그때의 기억, 오늘의 우리, 물론 그 시절 명절 때마다 겪었던 교통체증도 잊을 수 없죠. 웃음 1900년대, 90년대만 해도 서울 부산 가는데 20시간이 넘게 걸리는 건 예사였습니다. 고속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이 되어 차 안에서 밤을 새우고 라면을 끓여 먹던 기억. 지금 생각하면 고생길이었지만 그것마저도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후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같은 새로운 길들이 뚫리면서 지금은 많이 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왕복 4차선으로 시작했던 길이 지금은 8차선, 차선으로 넓어졌고, 비상활주로로 쓰기 위해 중앙분리대도 없었던 구간들이 이제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았습니다. 빛을 향해 달리는 우리 행진, 뒷날의 역사는 증언하리. 경부고속도로 노래의 한 구절입니다. 50여 년 전 반대와 우려 속에서 첫 삽을 떴던 길. 누군가는 독재자의 욕심이라 비판하고 누군가는 백년대계를 내다본 해안이라 평가합니다. 평가는 역사에 맡기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며 때로는 목숨을 걸고 이 길을 닦았던 우리 아버지 세대의 땀과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와 번영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위를 달릴 때마다 한 번쯤은 그 시절을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가난했지만 하면 된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던 바로 당신과 나의 빛나던 이 시절을 말입니다. 라떼라디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경부고속도로와 관련된 잊지 못할 나만의 추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